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4월 25일 차정인데요. 26일 날 새벽 6시에 올릴 내용입니다. 김무성이가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월간중앙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4.7 보선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민주당의 전략을 엎을 사람이 두 명이 있다. 하나는 김종인씨고 하나는 김무성이다. 이러고 간과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무성이는 은퇴해야 되겠다. 김무성의 전략은 틀렸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드렸는데요. 월간조선이 인터뷰를 보면은 참고로 고고TV 같은 일반인인 필부가 왜 이런 정치 비평과 이런 비판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요.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우리가 되찾는데 온 집중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로 수렴해 가야지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실패할 것 같은 전략은 쳐내야 한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송하는데요. 김무성이가 고고TV 여명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게 정치를 했지만은 외곽에서 보면은 김무성이의 전략은 요번에 4.7 보선을 통해서 실패했고 김무성의 전략이 통한 것은 과거에 통한 것은 그것은 보수가 살아있을 때다 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누리당의 5년 전에 2016년에 참패 총선 참패부터 보수가 괴멸되는 과정에 들어갔고 현재도 괴멸 상태인데 그 이후로 김무성의 전략과 전술은 먹히지가 않았다. 똑같은 진영 논리와 똑같은 정치 공학으로 김무성이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해야 할 정치인이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회창 때 김윤환이라고 있었죠. 허주. 그죠? TK 허주 김윤환 조선일보 기자 출신 노선열 출신이죠. 킹메이커를 두 번이나 했다. 김윤환이가. 그죠? 김영삼도 만들었고 노태우도 활약을 한 사람인데 이회창에 의해서 쫓겨나자 허주 김윤환 씨는 참 사람의 성품이 좋죠. 쫓겨나자 김영삼을 만들었죠. 그걸 쫓겨나자 화병이 걸려가지고 암으로 그냥 운명합니다. 죽을 때까지 김윤환은 이회창을 용서 못했다. 유명한 일화죠, 그죠? 그래서 김윤환이 같은 경우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을 탈퇴해서 이회창 당인 한나라당을 탈퇴해서 그 당시에 그 명망가들이 뭐 이수성, 김윤환, 또 이기택 이런 친구들과 탈당을 해가지고 재기를 모색하지만 실패를 하죠. 그죠? 그게 시대의 흐름인데 이회창이는 무조건 잘못했어 그때. 너무 사람이 대쪽 같은 인상에 김영삼을 치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그 분리를 하면은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김무성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크죠. 크고 시중의 말대로 무대예요. 무성대장. 근데 요번에 보니까 참 둔탁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월간 중앙 인터뷰 요점이 김종인이가 잘못했다. 자기가 김종인 씨 그 당시에 미통당에서 김종인 씨를 갖다 비대위로 모셔올 적에 당내에서 중진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자기가 찬성했다. 그래서 모셔왔다. 근데 김종인 10개월은 잘못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국힘에 들어와야 된다. 김종인 씨가 어울리면 안 된다. 제3지대와 독불장군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현재 시대 정신은 공정이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리고 김무성이는 우리는 애국 보면으로 그 은퇴한 정치인들이 미래 포럼을 만들어서 당내에 간섭할 것도 없고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다. 애국의 목표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게 요점인데요.
월간 주상의 머리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김무성이가 이 인터뷰 한 거에 한 30분 이상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 말로 풀면 1시간 동안 말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점은 이겁니다. 이 친구가. 김종인 씨가 자기가 안철수를 설득해서 국힘과 단일화를 추진했고, 그런데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오세훈이 안철수가 이렇게 되는데 김종인 씨가 끝없이 안철수에게 저주를 퍼붓고 안철수를 소멸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나쁘다. 이게 요점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반문재인 세력으로 다 뭉쳐야 한다. 그래서 안철수도 국힘으로 들어오고 합당을 하고, 또 윤석열도 제3지대는 성공할 수 없으니 국힘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반문재인 세력이 하나가 돼야 하며, 그 다음에 대선에 있어서 지금 국힘의 주자들이 원희룡, 홍준표도 들어와야 된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이가 아직까지 두각을 못 나타내므로 안철수, 윤석열,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이래가지고 당내에서 토론을 하고, 그죠? 정치력이 누가 센가를 갖다가 밝혀질 적에 거품은 꺼질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문재인으로 국민의힘에 다 들어와서 통합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요점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말하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친구는 아니죠. 그죠? 저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우파 유튜버들하고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죠. 그죠?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김종인 씨만 빼면 된다는 거예요. 김종인 빼고 안철수 들어오고 윤석열 들어오고, 그죠? 국힘 주도로 대통령 선거를 임하고 대통령 단일 후보를 낸다. 김종인 씨는 뺀다 이건데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 응? 그리고 김종인 씨가 10개월 동안 한 게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보면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했다. 독단적으로 했다. 중진회의에서 몇 마디 몇 차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면은 그냥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리고 5.18 국민묘지 참배와 사과도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 문제도 혼자 해버렸다. 혼자 말고 당내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죠? 국힘 의원들과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심지어 정운찬 있죠. 전북에. 정운찬이가 5.18 국민묘지 갈 때 모시려고 했는데 혼자 가더라. 응? 당내에서 다 같이 가서 사과했으면 좋았을 거고, 또 같이 당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김종인 위원장이 혼자 했다. 당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혼자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저것들은 안 된다. 아사리판이다. 이러는 건 진짜 옳지 않은 행동 아닌가. 이런 말을 해요. 얼핏 들으면 맞아. 기가 찰 노릇이죠. 김종인 씨가 정강정책을 바꾸고 서진정책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할 적에 당내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장제원이나 홍발청 이런 놈들이. 그죠? 그런 친구들 보고 계획을 갖다가 거부하는 애들을 보고 왜 그거를 갖다 상의를 해야 되죠? 김종인 씨는 진주군이었고 쿠데타, 지들이 불러들인 진주군이었다고. 응? 위기에 빠질 적에 단일 지도체제로서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게 그게 김종인 씨였다고. 지들이 그걸 원해서 불러놓고 우리하고 상의하세요. 뒷다리 잡고 뒤꿈치 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종인 씨가 지금 나갔잖아요. 물러났잖아요. 쉽게 말해서 저것들은 안 돼 하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 중진들이라는 게 PK, TK들이 김종인 씨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김종인 씨 한 게 뭐 있냐? 그리고 지금 탄핵을 부정하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 부정하고, 사면 요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무슨 김종인 씨가 이런 좀비들을 가지고 상의를 하고 중의를 모으고 그러겠어요? 일단 불쏘시개라도 하나 만들고 서울 보선이라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타당회가 들어와가지고 안철수가 들어와가지고 오세훈을 주저앉히려고 한 게 주호영이를 비롯해가지고 TK, PK 중진들하고 김무성 이런 미래 포럼 아니었어요. 그걸 김종인 씨가 혼자 막은 거예요. 그걸 준석이 같은 애, 그죠? 그걸 혼자 막은 거예요. 초선은 거기서 지금 그 국힘 초선들이 문제가 많다니까? 자기 의견도 못 낼 정도예요, 걔네들은. 근본 바탕이. 그래서 이겨놓고 떠났어. 그걸 김종인 씨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고 기자가 무성이 무대한테 물어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한테 가서 줄을 대리하겠지. 줄을 대리하겠지. 이게 말이야 막걸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고가 엄청 많은데 말이죠. 그럼 안철수 대표에 왜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까? 이러니까 사감 때문이겠지. 과거에 안 대표가 김재현 위원장에게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잘못했더라도 공적인 일에 과거의 사감을 잊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감 때문이 아니에요. 안철수의 깜냥을 본 거야. 김종인 직접 그러시잖아요. 김종인 씨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거는 제가 볼 적에 안철수가 먼저라고 봐요. 10여 년 전에 또는 5, 6년 전에. 김종인 씨 같은 그릇이 사감 가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감이 있으면 뭐하러 국힘에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늙어가면서 이재호 같이 치맥기가 오는가 봐. 그리고 얘들이 하는 말이 지금 김무성 씨가 하는 말이 대선에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안 대표다. 안 그래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면 우리 당 후보는 필패다. 이런 게 말이 되나? 안 대표가 스스로 자리를 비켜줬으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권과도가 훤히 뚫린 거다. 그런 안 대표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주를 퍼부었다니 그게 말이 되나?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안 대표가 몇 번이나 단일화를 그만둘까 고민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만나서 설득하고 붙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주호영 TK가 김무성 PK가 최다 지분이니까요. 당원들이. 얘도 그렇고 오세훈을 압박해가지고 오세훈이가 그만두려고 김종인 씨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못하겠습니다. 좀비들이 몰아서 못하겠습니다. 똑같은 말하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안 대표를 잡고 오세훈을 주저앉히려고 했다는 건 김무성이가 실토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초딩 수준으로 김무성 형 말 듣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김종인 씨가 지금 버티고 있어서요. 저 못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김종인 씨는 애초에 국힘으로 단일 후보를 해야 된다.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소멸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가 실토하네. 안철수 밀고 오세훈 주저앉히려고 그랬다는 거. 그랬더니 김 위원장이 내가 안 대표 편을 들었다고 또 뒤집어 씌우더라.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지들이 기자회견하고 김종인 씨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오세훈을 밀고 있는 김종인 씨를 물러나라고 그랬으니까 오세훈을 물러나라고 기자회견한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기로 한 안 대표도 우리 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 중 하나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선수를 보호해야지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나? 어떻게 안 대표가 국힘 주자죠? 과거도 그렇고 4.7 보선 때도 그렇고 또 현재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찍는 시간이 4월 25일 자정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합당이 됩니까? 안철수는 간보다가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길을 다 열어놔라. 대권 달라. 지분 달라. 그게 요체죠. 그리고 국힘에 들어가겠다는데 국힘은 그걸 갖다가 할 리가 없죠. 지분을 어떻게 다 줘?
요 안철수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합당이 안 되고 있죠. 제 예상인데 말입니다. 합당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내일 모레라도 안철수가 할 수가 있지. 해봐야 아사리판이 돼요, 그거는. 합당이 아니에요. 그건 이질적인 게 섞이는 거라니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 안철수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4월 10일까지 답 주겠다, 기다려라. 4월 17일까지 답 주겠다, 기다려라. 4월 24일까지 답 주겠다, 기다려라. 아직도 상의를 해보겠대? 윤석열이가 밖에서 중원을 차지해버릴 적에 안철수는 국힘에 들어가면 안철수는 또 퇴각을 당하고 안철수 또 거기서 짓눌려지죠. 철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벌써 15분입니다. 뭐 원고에 10분 1도 못했어. 읽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본론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려요. 윤석열이가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실패할 수뿐이 없다.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제1야당이 소멸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윤석열이가 제3신당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국힘에서 있겠지만 제1야당이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후보를 낸다. 이게 김무성의 말이에요. 틀렸다. 지금 김무성이가 나이가 한 70이 다 와 갈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시대와 세대의 변동을 몰라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의 정치의 공학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김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YS의 차남 김현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요번에 극명하게 보여준 게 있어요. 지금 김무성이도 그렇고 국힘에도 그렇고 중도층을 확보해야 된다. 그 중도층의 최고 지분을 가진 게 안철수다. 이런 논리를 펴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중도라는 것은 안철수 거에 아니고 어느 정당 쪽에서 너무 어느 정당이 더 못된 일을 하느냐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난해한테 서행하는 게 중도층이에요. 안철수는 이제 변수도 안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변수라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안철수도 합하고 윤석열도 제3지대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합해야 된다. 이게 말이죠. 시대 세대의 변동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현상적인 사항을 안 본다는 거죠. 김무성이도 그렇고 마포 포럼 있는 애들도 그렇고 국힘 떨거지들도 그렇고 전 국힘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김종인 씨한테 길을 열어놔라. 윤석열을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기대권은 없어져라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극명하게 보여준 게 20대, 30대들이 그 20대, 30대 말입니다. 이념 별로 없어요. 그들이 중도층이죠.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 이거죠. 그들이 과거의 새누리당, 김무성의 전략 또는 문재인, 민주당의 전략을 갖다 생각했겠어요? 싫은 거야. 싫고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죠. 그죠? 거기 중심에 누가 있었냐? 김종인 씨가 들어가면서 중도 진보층까지 간다. 그렇죠?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는 못 받는다. 왜? 안철수는 간잡이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다.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에 대해서 안철수를 안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중도층 가지만 될 것이냐? 안 된다는 거죠. 중도층은 항상 성이니까 진보층의 일부를 뺏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도 그렇고 김무성이도 그렇고 조영도 그렇고 국힘 기득권이 하는 소리가 안철수 받으면 중도는 우리 거야. 그 천만의 말씀. 윤석열인 거는 중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윤석열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논리야. 그러면은 김무성이도 그렇고 우파 유튜버도 그렇고 주호영이도 그렇고 우파와 정치 이념의 스펙트럼은 넓다. 일반 보수, 일반 우파, 극우, 태극기부대라는 극우 플러스 유튜버 세력 플러스 중도까지 어울려서 반문재인을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2030은 중도가 아니고 무당층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2030들은. 젊은 애들은 다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파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그렇죠? 그럼 진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일부가. 중도층도 물론 와야 되고.
근데 지금 국힘이나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도적인 정책을 편 게 있습니까? 중도 전략을 구사한 게 있냔 말이죠. TK, PK 중심으로 구도를 짜고 갔었죠,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 그 10년 전의 사고방식이 지금 온다는 거죠. 그래, 10년 전에 누가 있었죠? 안철수가 있었죠. 안철수는 처음부터 국힘, 박근혜 세력, 새누리당 무너뜨리자고 나온 거예요. 중도가 아니었고. 그죠? 그러다 5, 6년 동안 민주당에 문재인하고 어떻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대권 한번 해보려다 쫓겨났고. 안 되니까 그곳까지 지가 가서 태극기부대까지 포용한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나는 중도 세력이 있다 이러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무성이 같은 경우 보면은 시대와 세대의 변화를 몰라요.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과거의 생각에. 과거의 진영 논리. 대선에 이기기 위한 방법. 우리가 뭉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반문재인을 형성하자. 2016년 20대 총선 패배하고 나서 계속 하는 말이야, 이 친구가 지금. 국힘도 그러고. 안 된다는 거죠. 6년하고 지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당시의 새누리당, 한국당, 미래통합당이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는 거지. 합하면 이긴다. 합할수록 깨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대와 세대와 이 사회 지형이 지금 변했어요. 요새는 말입니다. 신문만 제대로 읽으면은 뒷 이막, 흑막과 이면이 다 나옵니다. 100% 정보가 공개되는 사회예요. 그런데 뭉치자 해서 우리 4.15 총선 때 왜 졌죠?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요번에 왜 이겼죠?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진영 논리만 갖고 핵심 코어 세력만 하고 덤벼들다가 개판당한 거죠. 그죠? 쟤네는 좌파 진영이 다 통합이 된 애들이에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렇죠. 근데 우리 이쪽 반문재인이라는 건 통합이 안 됐었죠. 근데 4.15 총선에는 물리적으로 다 통합이 됐었죠. 안철수만 혼자 마라톤 하고 있었고 안철수 당 애들이 다 국힘으로 왔으니까. 근데 참패를 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보는 게 뭐예요? 어거지로 뭉치지 마. 속을 받고 그죠? 기둥을 받고 속을 받고 뼈대까지 깔아봐봐. 쉽게 말해서 조국이가 육창골단 해봐. 안 한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두고 그냥 모으자. 안철수 들이자, 윤석열 들이자, 김종인 씨만 없애져라. 지금 전국의 하두와 전국의 중심은 김종인 씨예요. 거기에 윤석열이 따라간다. 이런 식이죠. 또는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권 주자로 만들어서 국힘 민주를 흡수하고 마크롱 같이 그 마크롱은 근데 우리나라랑 다른데 한번 찍을 거예요. 안철수는 마크롱이 될 수가 없었고 윤석열은 마크롱 같은 정치 지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략을 펴면 그 윤철수가 윤석열이가 할 게 아니죠. 김종인 씨가 그 지평을 갖다가 깨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김무성이나 마포보름 시대는 구세력이란 말이에요. 김무성이나 마포 미래 포럼인가 거기는 구세력이란 말이에요. 패잔병들이 모여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애국을 하겠다, 정권을 탈환하겠다 그러는데 세상이 변한 걸 몰라 이 친구들이. 정치 감각이 둔해졌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2030 진보층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진보 좌파들은 국힘을 지지할 리가 절대 없어요. 그래 이 친구는 중도만 이야기해. 그러나 사회적인 인플루언서나 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 애들이 진보층이죠. 그거 우리 인정해줘야 돼요. 지금 민주당 애들, 더블 미친당 애들은 그들 미쳐버렸고 저것들은 진보도 좌파도 아니고 그 양식 있고 합리적인 진보들이 문재인을 더 공격하죠. 국힘은 그 정도 공격 못하죠. 말만 푹푹 집었고 논리가 알맹이가 없잖아요. 공학만 들이대니까. 그래서 이 김무성이나 마포보름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란 세력으로 온다 이거죠. 우리는
국힘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든 윤석열이가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든 누구라도 탈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하는 말은 하나 남은 전략가, 하나 남은 어른, 하나 남은 정치의 고수 김종인 씨를 제외하고 우파 유튜버, 안철수, 윤석열, 국힘, TK 합하자 이거 아니에요. 국민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뭉친다고 되겠어요? 반문재인만 한다고 되겠어요? 저도 1년 전에 4.15 총선 전에는 뭉치자 반문재인 형성하지 않았는데 그때 참패하는 거 보고 저는 아주 막 경악을 했어요. 울었어 저는 진짜 솔직히 혼자서. 그게 아니다. 아, 이게 뭔가 변하고 있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구나. 변했다. 세상이 변한 거를 우리만 모르고 있었다. 우파 하던 사람만 모르고 있었고 정치공학적으로 지형을 본 사람들이 몰랐었다. 요번 4.7 보선이 그런 형태였고 김무성이하고 마포 피려보름하고 마포 미래포럼 이런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영향력을 끼치면 끼치게 할수록 자기들의 대권 창출을 하려고 뒤에서 조작과 흑막을 갖다가 구성을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진다. 우리가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올 길은 더 망가진다. 그냥 놔둬라. 윤석열이 어떤 형태의 행보를 하든 그 뒤에는 반드시 국민의 힘이 있고 PPP 말고 피플 파워가 있고 김종인 씨가 지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 돼. 김무성이. 이제 언론 인터뷰들도 김무성 그만 따야 돼. 불나만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얼마나 지금 국힘이 허약한데 그 허약한데 안철수가 그 2, 3%짜리가 들어가서 뭘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데를 윤석열이가 왜 들어가냐고요? 들어가는 순간 골치 아파져요. 윤석열이가.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제가 100% 확신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